알프레드 더글라스 경에게 1897년 1월에서 3월 레딩 감옥에서 보시에게 오랫동안 헛된 기다림을 이어온 끝에 나는 당신과 나 모두를 위해 당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어. 2년이라는 긴 시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당신이 내게 안겨준 고통 말고는 당신에게서 단 한 줄의 편지도 아니 어떤 소식이나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참으로 한탄스럽고 불운했던 우리의 우정은 내게 공적인 불명예를 안겨주면서 파멸로 끝나고 말았지. 하지만 아직 서로의 애정에 관한 기억이 종종 떠오르는데 한때 사랑이 차지했던 내 마음속에 증오와 쓸쓸함과 경멸이 영원히 자리할 거라는 생각이 나를 무척 슬프게 해.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왕자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쓴 오스카 와일드가 알프레드 더글라스에게 쓴 옥중 편지입니다. 10년으로부터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왔고요. 스코틀랜드의 귀족 가문 출신, 묘하게 매력적인 위험한 이미지, 풋풋한 대학생 알프레드 더글라스가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9번이나 읽었다며 오스카 와일드에게 말을 걸었을 때 당대 스타 작가였던 와일드의 앞날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시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가장 성공한 작가로 뽑히는 인물이며 걸출한 글솜씨에 183cm에 달하는 기럭지, 준수한 외모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찬 문학인 이미지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죠. 이 퀸즈베리 사건은 부와 명성을 모두 손에 쥔 잘나가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를 몰락시킨 스캔들입니다. 와일드는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 둘이 있었지만 동성애자이기도 했습니다. 1891년 라이어넬 존슨의 소개로 퀸스베리 후작의 막내 아들인 16살 연하의 알프레드 더글라스를 만나게 됩니다. 잘나가던 작가와 철없는 귀족 대학생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혈질의 경박한 더글라스는 둘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다녔고 게다가 아버지인 9대 퀸스베리 후작 존 숄트 더글라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더글라스는 와일드와의 연애를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수단쯤으로 여겼습니다. 둘의 관계는 평범한 연인 사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방적인 더글라스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히스테릭한 성격에 와일드는 천천히 지쳐갔습니다. 오스카가 더글라스로부터 옮은 독감에 시달릴 때 당신은 그동안 물론 내 돈으로 지내면서 마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그랜드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고 사실상 돈이 필요할 때만 내 방에 나타났지 라고 더글라스를 힐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 10년으로부터에 따르면 와일드와 더글라스는 3주에 한 번꼴로 이별하고 더글라스의 애원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일을 반복하는 시기도 있었고 끝내 와일드는 해외로 도피해 그와 연락을 단절하는 것으로 더글라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금방 무색해졌는데요. 때마침 더글라스가의 장남이 사고로 죽게 되고 이에 연민을 느낀 와일드가 다시 더글라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더글라스의 속물 근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퀸스베리 후작은 아들과 아들 애인의 이러한 행각에 수치심을 느끼며 펄펄 뛰었고 길거리에서 자기 아들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퀸스베리 후작은 수많은 소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발했고 와일드 역시 명예훼손죄로 퀸스베리 후작을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오스카 와일드는 다른 남성들과 역겨운 외설 행위를 했다라는 제목으로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더글라스는 와일드가 보낸 편지를 잡지사에 기고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와일드는 교도소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귀를 다치게 된 것도 모자라 아내 콘스탄스에게 별거를 선언당하고 아들인 비비언과 시릴도 평생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와일드는 가정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며 특히 자신의 아이들을 나의 빛나는 보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가정 파탄은 와일드에게 엄청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행복한 왕자라는 책도 아이들에게 쓴 동화입니다. 이때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것이 옥중기 혹은 10년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이 두 책은 와일드가 더글라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분에서는 맥락이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와일드는 친구이자 재산관리인인 로버트 로스에게 부탁해 한 장의 사본을 남긴 후 원본 편지를 더글라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친필 원본을 보관한 채 더글라스에게 사본 편지를 전달했고 동시에 수취인이 더글라스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을 모두 삭제해 옥중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가 죽은 후 60년이 지나 출간되었고 편지의 전문이 훼손되지 않은 판본이 10년으로부터입니다. 이 책은 알프레드 더글라스에 대한 원망과 자책으로 시작해 용서와 참회, 예술관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딘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는 그날 바로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이곳에서 그는 아내가 보내오는 일주당 3파운드라는 매우 작은 돈과 유지되던 인맥을 통해 간단한 일을 통한 아주 적은 수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였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져 폐인 같은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치통에 시달렸지만 치과에 갈 돈조차 없었고 결국 빌붙고 구걸을 하며 근근히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알고 지내던 오페라 여가수를 길에서 만났는데 그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스카 와일드요. 지금부터 지독히도 끔찍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보. 돈 좀 주시오. 1900년 그를 괴롭혀 오던 귓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뇌수막염에 걸려 1900년 11월 30일 사망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임종을 앞둔 그에게 마지막 샴페인 잔을 권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과정처럼 분에 넘치게 죽어가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